예, 지난 시간에는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말만 잘해서는 말을 잘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쓰기와 함께 가야 됩니다. 말을 글로 준비해야죠. 또 말한 것은 글로 한번 써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 두 바퀴로 같이 굴러가야 된다. 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30몇 년 글을 써왔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가, 여기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강사를 하시는 분,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하셔서 그 중에 저 방법은 좀 괜찮은데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걸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말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많이 썼던 글이 이제 연설문이었는데 결국 말하기 위한 준비하는 글이잖아요. 강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글도 이제 그런 강연문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말로 써먹을 거기 때문에 먼저 말해보고 말한 것을 글로 써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연설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을 먼저 해보면 정말 얻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말해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글을 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나요. 얻는 생각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여러분도 막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오래 말을 하면 졸가리가 타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을 하면서 내 말에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은 어려워하는구나.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말은 재미없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쓸 때 이제 그걸 반영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비유를 들고 사례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미없는 말은 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반응을 미리 알 수 있다. 말을 해보고 쓰면. 예. 그래서 꼭 미리 한번 상대를 두고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책하면서 혼잣말을 해보세요. 아니면 차 타고 어디 이동할 때 머릿속으로 한번 말을 쭉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글 쓰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글 쓰는 방법 두 번째. 저는 요약으로 글을 씁니다. 요약으로 글을 쓰는 것은 3단계로 쓰는 건데요. 우선 1단계는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써요. 근데 그 분량이 얼마 안 돼. 몇 줄밖에 못 써, 제가. 쓸 말이 별로 없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내가 써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서 긁어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붙일 때 내가 지금 써야 될 분량의 한 5배 정도를 만듭니다. 한 장 정도 글을 써야 되면 5장을 만드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죠. 긁어다가 붙이면 되는 거니까. 요즘 검색하고 이런 것은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출력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 안에 머릿속에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밖에서 이제 빌려와서 한다는 게 하나 이유가 있고, 다른 하나 이유는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약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읽기 좋게, 그분들이 듣기 좋게 제가 요약을 하거든요. 그럼 요약은 어떻게 하냐? 1번이 불필요한 말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거. 요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군더더기야. 이런 거 버려주는 겁니다. 그런 걸 안 버리면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시간 뺏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중복을 없애는 겁니다. 중원부원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 한 얘기 뒤에 또 나오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중복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뭐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저 뒤에 다시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묶어줘야 내 글을 읽는 사람이건 내 말을 듣는 사람이건 정리가 딱딱 되잖아요. 덩어리 지워주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덩어리를 배치하는 거죠. 덩어리를 뭐 이 덩어리를 어디로 제일 위로 하고 요건 뒤로 하고 이렇게 구성하면은 글이 하나 써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요약으로 글을 쓰는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주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주제로. 말이건 글이건 마지막에 딱 남길 한마디, 한 문장,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한마디로 뭔데요? 그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그 한 문장, 그 한마디를 생각해 보는 거죠. 강의를 다 듣고도 머릿속에 딱 각인시킬, 떠오르게 할 한마디, 이런 걸 찾는 거죠. 저는 그 한 문장을 먼저 찾습니다. 그 한 문장은 대개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합시다. 이 세 문장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이 찾아지면 왜 내 생각이 이런지 이유를 대고 근거를 달고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쭉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면 왜 그게 사실인지 그런 현황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걸 쭉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뭐 합시다. 뭐뭐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거 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뭐가 문제죠? 이런 내용들을 쭉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로 쓰기입니다. 한 문장을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한 문장을 딱 잡아놓고 쓰면은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아요. 그 한 문장 중심으로 거기에 살을 보태서 쓰기 때문에요. 네 번째는 퇴고로 쓰기입니다. 퇴고로 쓰기. 퇴고, 고치기죠. 글을 고치는 거. 고치는 거에 무게중심, 방점을 두고 쓰는 거예요. 이걸로 쓸 때는 처음 글 쓰는데 너무 공을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후다닥 하나 써놓으시고, 아주 허접한 거 좋습니다. 허접한 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거 잘 고치면 돼요. 고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뭘 고칠 건가를, 내 글을 뭘 체크해 볼까, 뭐를 점검해 볼까 하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글 내용 중에 오탈자가 있는가, 비문이 있는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가, 빼도 좋은 내용이 있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체크리스트가 한 43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 글을 체크해 봅니다. 다른 하나 필요한 것은 오답 노트입니다. 글을 고치려면 글 내용 중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오답이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닙니까? 저의 경우에는 오답이, 저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이런 거 안 쓰려고 하고요. 을르리가 안 쓰려고 합니다. 공부를 했다, 을자 빼고 그냥 공부했다. 생각을 했다, 을자 빼고 생각했다. 저는 그런 거 다 빼요. 그건 오답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 가시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 독자로 쓰기입니다. 독자로 쓰기. 글에는 독자가 있잖아요. 독자 중심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면은 결국은 내가 쓴 강의문이 누군가 강의를 듣는 사람, 수강자, 그분이 독자죠.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독자로 쓸 때는 3단계로 씁니다. 1단계, 독자를 정해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있는 한 사람을 정해요. 누구한테 내가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을 정합니다. 제 아내일 수도 있고요. 누구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뭘 줘야 그 사람이 만족을 할까?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쓸 때 그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까?
어떤 사람은 두괄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괄식, 그렇지 않습니까? 아, 결론부터 말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짜고짜게 뭔 소리가 찬찬히 얘기해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써주는 거죠. 1단계에서 그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그 사람의 취향도 알 테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독자로 쓰려면 그 사람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을 좀 위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말을 듣고 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예, 오늘은 글 쓰는 방법, 제가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께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